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9월 16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1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장을 쳐다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요,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애널리스트 김호영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를 넘어서자 빠른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환매 물량도 계속 나오면서 투신권의 체력 비축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김호영 연구원님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국내 오늘 증시 시황에 앞서서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의 흐름을 먼저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지금 미국 지수 차트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어저께 이 지역 제조업 지수가 악화되면서 하락할 뻔했었던 미국 증시가 8월 산업 생산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헬스케어 그룹과 대형 보험사에서의 M&A 소식과 함께 지수가 오히려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것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이 투자 심리 자체가 악재에 대한 소식에는 둔감한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호재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좀 해주면서 매수세가 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쌍봉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쌍봉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폭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지만 이 쌍봉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에서의 매물대의 매물 저항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전고점까지 상승을 주기는 했지만 이 전고점까지 갔지만 쌍봉기가 있으면서 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방향으로 시장을 좀 더 해석을 하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자체의 악재가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줬는데 국내 증시는 어쨌든 오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단기 상승에 대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단기 상승 자체가 좌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5일선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단기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김호영 연구원님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수가 18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1800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1800선 돌파했던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한 순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1800 이상이 가게 된다면, 지수가 1800선 이상이 가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기관권에서의 공격적인 매도로 인해서 기관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오히려 지수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는 조정 구간을 한번 크게 겪은 다음 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고점권에서 큰 폭락 없이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만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고점권에서 강한 체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조정이 한번 더 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800포인트 선 고점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기관권에서 앞으로 1900포인트까지 펀드 환매 물량을 9조 원가량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앞으로도 기관권에서는 1900포인트 선이 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매도로 일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러한
그 기관권의 매도세를 잡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은 한번 크게 출렁이면서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렇지만 대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그 대세 상승의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도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을 예상하시면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박스권 저점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1800선을 하회하지 않는다라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시장 강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면서 단기 스윙 전략에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확실하게 전수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 순서죠. 김호용의 급등주 매매 기법 함께합니다. 네,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이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 관련한 질문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호영 연구원님 평소에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특별하게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매매를 할 때 장기, 단기, 중기, 뭐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계신데, 이것이 장기, 중기, 단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 자체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기간으로 볼 것이냐, 수익률로 볼 것이냐인데, 저는 이 기간보다는 장기 투자라도 제가 SK텔레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 종목을 20%의 수익률을 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3일 만에 20%의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3일 동안의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되겠지만, 저로서는 20%의 수익률을 장기적인 시점에서 놓고 가는 장기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단기, 중기라는 의미 자체는 좀 수익률로 봐야 되지 기간별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 주식을 할 때, 주식을 매매할 때 기업을 먼저 보느냐, 종목을 먼저 보느냐, 종목의 지금 가격을 먼저 보느냐, 이런 개념 차이들이 조금은 있는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회사가 우량하고 좋은 기업일지라도,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일지라도 지금 내가 샀을 때 수익이 나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좋은 종목, 우량주라는 개념 자체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어떻게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시황 자체를 봤을 때 숲과 나무를 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숲은 거시경제고 종목 자체는 나무 자체는 종목이라고, 개별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전문적으로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종목 자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좀 힘들죠. 직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게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체는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자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가 다르신데요.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김호영 연구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013-3366-0110번이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대박클럽 게시판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논리에 우선하는 종목 선별, 급등주 매매 기법으로 착실한 수익을 노린다. 김호영 연구원의 급등주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재무제표라든지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급등주에 대한 매매 기법을 앞으로 쭉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부분은 그거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잘 들으시면서 이거 자체를 매매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정립하는 겁니다. 원칙을 정립하셔서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매매 자체를 하실 때 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설정한 저만의 이 매매 원칙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익도 아니고요. 수익보다도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를 목숨을 걸고 지키자라는 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이 손절매 자체를 생각해 보실 때 손절매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매 자체는 그 손실을 보면서 파는 게 되겠지만은 그 손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른 수익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손절을 통해서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 목숨을 걸고 지키자라는 말처럼 손절매를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겠고, 또 수익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이제 1번에서 말씀드렸던 손절매랑 같은 개념의 얘기입니다. 일단은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 수익을 보는 것보다, 매매에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은 계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보는 매매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를 하자.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원칙이고요. 세 번째, 욕심은 금물이다.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라. 이 얘기 자체는 이 작은 수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 2% 이렇게 되면은 이 수수료 떼고 못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에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1, 2%라고 수익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3%에서 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났을 때는 일단 분할로 매도로 들어가면서 수익 실현을 해놓고 대응을 하자. 그 이유 자체는 이제 3%에서 5%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시세에 대한 그 방향 자체를, 그러니까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가 되겠죠.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렇게 분할로 매도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나중에 시세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주가가 그날 당일날 분봉 시세입니다. 분봉 시세로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3%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분봉상입니다. 분봉상 3% 수익률이 나면 이 정도에서 일단 분할 매도를 해주십니다. 해주시면은 향후에 움직임이, 만약에 쭉 주가가 상승했다, 당일날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이 나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수익이 났었을 때 이 분할 매도로 이렇게 나갔었다면, 만약에 올라가면은 남은 물량을 갖고 수익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렇게 여기서 3%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팔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3%의 수익률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 3%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매수가보다도 아래로 내려가게 돼도 절대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수익을 확정 지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매수가에 내려왔을 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량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은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수익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 이렇게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라는 말처럼 이렇게 3%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일단은 분할로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확정 짓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집 부리지 말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 이 말 자체는 3번 원칙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데, 일단 손절을 누구나 정해 놓으실 겁니다. 손절선을 정해 놓을 거예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이 손절가가 오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고집을 부리시면서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실률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한다면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에는 그 종목과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인데 그 종목과 결혼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무조건 손절선, 내가 정해놓은 손절선에선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1번 원칙과도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는데 이럴 때 고집을 부리고 그 손절을 안 하지 마시고 바로 손절이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계좌를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원칙 자체가 통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좌에서 손실 보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를 하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배짱과 자신감을 갖자라는 말 자체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급등주일 때 급등주가 막 상한가 시세로 크게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저게 좋아 보이지만은 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세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시세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고 싶다. 종목을 봤을 때 펀더멘털을 봤을 때도 나쁜 기업이 아니라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배짱도 없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매수를 바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손절선을 정해놓는다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매를 정해놓으면은 내가 접근하지 못할 종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이든 나의 매매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손절선을 달고 접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난다라면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락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방향과 예상된 시나리오와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손절선, 정해놓은 손절선에서 손절이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계좌에서 포트 구성을 명확하게 하셔야겠죠. 몰빵, 소위 말하는 몰빵, 계좌 전부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단기 매매는 전체 포트에서 30에서 2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트 구성 자체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시면서 단기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런 원칙 자체를 하나 정도는 수립해 놓으시는 것이 매매에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절대 원칙 같은 이런 것들 하나를 정해 놓으셔야만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실 때 훨씬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매매 기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급등주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매매 기법 자체는 급등주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쉬운 매매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매매 기법이냐? 이 초보분들이 아니라도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매하실 시간 자체가 굉장히 없으실 거예요. 매매하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매매하실 시간이 없는 대신에 쉬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시려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방향의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라면 쉬운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쉬운 매매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종가 매수입니다. 종가 매수라는 것은 이제 2시부터 3시를 말하는 건데 하루에 주식 시세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는 바로 9시에서 10시 그리고 2시에서 3시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가장 시세가 많이 변동하는 시간은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오전에는 좀 위험합니다. 오전 시세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종가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2시부터인데 2시부터라고 하더라도 2시부터 바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2시부터 내가 선별해 놓은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보다가 2시 40분쯤부터 종가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가 매수에 들어갈 종목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장악형이라는 그 캔들 조합이 있습니다. 이 캔들 조합으로 보는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캔들 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 말씀드리는 종목 매매 기법은 장악형 종가 매수입니다. 이 장악형 종가 매수라고 한다면은 자, 장악형이란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 장악형이란 이 캔들 조합에서 일어나는 캔들의 패턴입니다. 최소한 3개 내지 4개 혹은 5개 정도의 캔들이 뭉쳐서 조합해서 일어나는
조합이라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상승 장악형, 이 상승 장악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예시를 세 가지를 들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4개의 캔들 조합, 두 번째는 5개, 그리고 세 번째도 5개인데, 이것들이 이제 변형되어 있는 장악형 캔들의 패턴이고요. 이 첫 번째 예시로 들어본 이 패턴 자체가 가장 정석적인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캔들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 이 위에가 캔들이고 아랫부분이 거래량이거든요. 이 예시 1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장대 양봉과 음봉 2개,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또 한 번 나왔죠? 이것이 장악형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음봉 2개가 나왔을 때 이 나온 음봉 2개를 하나의 장대 양봉이 이 장악해버리는 이런 패턴이 장악형 패턴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장악이 들어갈 때쯤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2시 이후에 종가 부근에서 매수에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종가 부근부터 매수에 들어갈 때 다음 날의 시세를 노리는 것이고, 다음 날 오전이 됐을 때 이제 매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예시 2번을 보면은 음봉이 3개죠. 음봉이 3개일 때 이런 것은 이제 3법 장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번의 음봉을 한 번의 양봉으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음봉이 3개 떨어지고 다음날 양봉이 나와서 음봉 3개를 장악해주는 이런 장악형, 흔히 말하는 뭐 3법 장악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장악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예시 3번. 이 예시 3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 2개가 나왔고, 다음날 도지형 양봉이 나왔죠. 그 윗꼬리를 달고 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양봉이 형성되려다가 실패를 했고 다음날 장악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날은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양봉으로 형성돼 가면서 장악을 해줬을 때 바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장악형 캔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합이 많습니다. 굉장히 조합이 많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예시는 이렇게 3가지를 들어봤지만은 이거 이외에도 무수한 이 장악형 장악형 자체는 굉장히 많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종목으로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예시 이외에도 많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장악형, 이 패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종목군들을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눌림목이라는 것이 있죠. 눌림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눌림목이 무엇이냐면 한번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종목이 장대 양봉으로 형성이 됐을 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종목이 형성됐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그 다음날 쉬어가는 음봉이 나오는 거죠. 쉬어가는 음봉이 나올 때에는 거래량을 작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눌림목이라는 건데, 이 장악형 패턴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눌림목 패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눌림목 패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눌림목 패턴의 변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수할 때 눌림목 매수를 한다, 눌림목 매매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면 다음 날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는 역시 거래량을 동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유심히 보시면서,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캔들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장악형 캔들 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시세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시세가 지나간 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지나간 다음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종가 베팅을 하자, 종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시 40분 이후면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시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시 40분 이후에 매수를 하면 거의 시세의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장악형, 수급을 동반한 양봉으로 장악형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종목을 연동해 가면서 좀 더 자세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를 봤을 때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데아티아이라는 종목, 예전에도 많이 급등을 했었죠. 데아티아이의 예전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데아티아이의 그 예전 모습, 올해 초반 모습이죠. 올해 초반에 상승했었던 이 패턴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럴 때 그 조합 자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조합 자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패턴이 나왔었던 거를 살펴보면은, 자, 이러한 패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차트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차트를 보셨을 때 이 음봉 두 개가 나오죠. 음봉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음봉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음봉 두 개를 장악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큰 시세가 나왔는데, 일단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시세가 나왔을 때 이것을 뭐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장악형으로 양봉이 나오게 될 때, 이렇게 장악형으로 양봉이 나오게 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기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상승한 날, 이 양봉으로 상승했었던 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날,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음봉 두 개를 장악했을 때, 이 음봉 두 개를 장악했을 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아티아이의 최근 모습을 봤을 때에도 최근에 큰 상승 한 번이 있었죠. 장대 양봉이 한번 형성이 됐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날 이틀간 음봉이 형성이 됐어요. 이틀간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날을 봤을 때 양봉이 출현했죠. 이 양봉이 출현했을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인데, 사실 이 매매를 하실 때 그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것, 대응하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했을 때,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이렇게 확보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다음날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날 상한가를 갔을 때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을 동반한 첫 상한가가 출현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첫 상한가가 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음봉 두 개가 나왔죠.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음봉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양봉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는 무리다, 못하겠다라고 하셔도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으로 형성돼서 올라갈 때, 이 양봉으로 형성돼서 올라가는 이 종가 무렵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죠. 바로 이날 종가가 매수 타점이 되겠는데, 이날 종가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의 시세를 보시면 비록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만 이게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었겠죠. 이게 12%짜리 윗골인데, 이렇게 12%까지 시세가 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상황에서 접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장중에는 이것이 양봉 캔들이었을 거라고요. 이것이 양봉 캔들이었을 때 전일 종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12%가 올라갔다면 12% 전체를 그날의 수익으로 잡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5% 정도 상승했을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가져가시고, 그 뒤에 충분히 올라갔을 때 또 한 차례 분할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분할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보유했더라도 이렇게 윗꼬리가 밀리면서 내려올 때 오히려 매수가보다도 하락합니다. 매수가보다도 이날은 매수가보다도 하락하게 되죠. 매수가보다도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5%권에서 5%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내 매수가보다 내려가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여유롭게, 난 수익을 봤으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손실이 나기 전에 전량 매도를 통해서 단 5%지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매매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무너지는 캔들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날 종가 베팅을 통해서 다음 날의 시세를 확정을 짓고 다음 날의 수익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 내 매수가보다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여유롭게 전량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패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패턴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어저께 나왔었던 패턴이죠. 어저께 나왔었던 패턴인데, 자, 음봉이 4개가 출현했습니다. 음봉이 4개 출현하면서 좀 무너졌죠. 이것이 바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주식의 움직임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패턴대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꼭 정해놓은 패턴대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설정 자체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 대하TI 자체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음봉이 4개가 출현을 합니다. 음봉이 4개가 출현을 하면서 완전히 시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날 어제죠. 그 다음날 오히려 이 양봉이 출현하면서 5일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수익 자체, 상승 시세 자체의 흐름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결국에 종가가 최저가인 음봉으로 끝나면서 거의 종목이 망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움직임 자체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이것도 역시 장악형 캔들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장악형 캔들로 보시면서 음봉 4개를 양봉 하나가 이렇게 5일선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의 장악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될 거예요. 이를테면은 종가 베팅을 한 뒤에 다음날 오전에만 팔아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집에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차이점이 장중 내내 시세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시세를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매도를 어느 정도 가격권에서는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일단 그 장중 내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시는데, 이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줄어들었을 때 자체의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겠죠. 내가 매수했었던 양봉에서 양봉 몸통의 절반까지 이 꼬리가 침범을 한다면 일단은 절반까지는 수익 실현이 나가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절반까지는 수익 실현이 나가셔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실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이 수익 실현, 매수보다는 매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수익 실현을 이렇게 끌고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근데 저는 한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에 출연하셨던 전문가께서는 가치 분석이 제일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김호영 연구원님은 투자 3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가 차트고 두 번째가 기업 분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출연하셨던 그런 전문가분들께 기업 가치보다는 차트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반론을 제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일단 기업 분석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를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차트에서 나온 종목을 갖고, 네. 그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수급적인 면을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3가지 원칙을 두고 또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선별하실 때, 이 전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을 갖고요. 그 나온 종목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먼저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느 기업을 먼저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보고, 거기서 차트에서 매수할 만한 그 타이밍이 된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그 다음 그 종목 군들 안에서 그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서 펀더멘털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것이
수급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매매를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가 베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종가 베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자체는 일단 종목에 대한 선별이 되겠죠. 종목에 대한 선별이 되겠는데 이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인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이 하락을 할 동안, 종목이 하락을 할 동안 긴 하락 추세를 그렸을 겁니다.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그렸을 때 이 긴 하락 추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 형성된 이 매물대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가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을 선별해서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매 그 수익을 노리셔야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종목을 단지 종목이 기업이 좋다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긴 기간 조정폭에 시달리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안에서 이 장악형 캔들을 보시면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내용입니다. 수급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으로 나눠져 있는 수급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거래량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이 거래량 상위 종목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도 오늘 그러니까 전일 장대 양봉 첫 양봉에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고 그 다음 음봉 2번이 나오든 3번이 나오든 음봉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장대 양봉 장악하는 양봉이 거래가 터지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절대 원칙 3가지 중에 3번째 항목이 욕심은 금물이다.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상승장 속에서는 오히려 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이런 상승장 속에서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것일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매수,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는 건 쉬워도 매도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자체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정작 10% 이상의 수익, 큰 수익이 났는데 오히려 나중에 매도할 때 보면은 그 수익을 다 지키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도를 못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아까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수익을 지켜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확정 수익을 짓자. 그러니까 3% 내지 5%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은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뒤로 나오는 시세 자체는 남은 물량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지켜갈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자체의 이유가 리스크 관리 측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손절매에 대한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 놓으면은 오히려 손실권으로 내려가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이 수익으로서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팔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내가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일단 일정 부분 수익으로 확정을 지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꾸준하게 대응을 해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승 장악형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연구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종목들이 있고 또 전 종목, 지금 종목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천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차트를 돌려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래량 상위에 있는 최소한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온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온미디어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바닥권으로 완전히 내리꽂는 차트가 나오면서 바닥을 세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점이 내려가는 형국으로 완연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저점을 보이고 나서 장대 양봉 2번이 출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배열로 접어드는 부분, 그러면서 정배열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그렇게 이틀간 장대양봉이 출현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이틀간 이렇게 음봉을 보이면서 그 다음날 이제 양봉이 뜨면서 장악형이 나왔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서도 상승 장악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승 장악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날 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죠.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이 이틀간의 음봉을 장악해 주었을 때 이 캔들 조합만으로 본다면은 맞지만 이 캔들 조합에 이은 이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에는 이 양봉에서 거래량 자체가 오히려 이 음봉 이 이틀간의 음봉보다도 양봉에서 거래량이 적었다는 건 아직까지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얼마 전 나왔던 이 음봉입니다. 이 음봉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있고 더군다나 거래도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중에는 양봉이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중에는 어느 정도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종가 부근으로 봤을 때 음봉인데 이거 자체가 장중에는 양봉이었지만 뒤로 밀려나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분명 큰 손실이 발생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가 매수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종가에 봤다라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았겠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중 양봉을 보고 들어갔더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여기서 종목들이 매매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수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본다면 오늘은 종가 무렵까지 강세를 강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일단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직도 관심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전의 흐름을 보면서 패턴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많이 상승했습니다. 1차적으로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 많이 상승. 어떤 종목인가요? 리움은 주방기구를 생산하는 회사죠. 예. 리움은 이제 주방기구를 생산하면서 이제 주로 밥솥을 생산하는 전자기기까지 생산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예, 말씀 중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판단을 해보실 때 1차적인 상승 자체는 개인 수급이 따라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린 이유 자체는 왜냐하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데 시가가 상한가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갈 때는 개인 수급이 따라붙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매수 타점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뒤에 음봉이 한번 출현하면서 거래를 터뜨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세가 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날 양봉으로 전일에 음봉 자체를 장악해주는 그런 형태의 캔들이 나왔죠. 그런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장악형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종가 베팅이 가능했었던 종목이고 그랬다라면은 꽤나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3일간의 캔들 조합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다음날 음봉이 출현을 한 다음에 이틀간의 캔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종가 베팅 자체가 가능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랬다라는 것 자체 지금 주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팅 자체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장악형이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높은 가격이지만 장악형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신청해주는 종목들 오늘 김호영 연구원님께서 강조하셨던 투자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온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048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중국 식품 포장을 4,55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종가를 보면은 4% 하락하면서 4,2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 투자 전략을 한번 김호영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식품 포장이면은 이 회사는 이제 중국 내에 식품 포장 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성격을 가진 홍콩 법인이죠. 그런 법인인데 최근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중국 경기 자체가 지난달부터 이제 반전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바로 중국 식품 포장이 바로 그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수혜를 실질적으로 입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저평가됐다라는 인식도 함께 불러일으키면서 얼마 전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 중국 식품 포장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고 차트도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중국 식품 포장을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4,500원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잡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한가 다음날 이 음봉쯤에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상황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그 매수 자체는 틀렸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매수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 자체가 나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저께 이 양봉이 나오면서 장악형을 이루진 못했지만, 전일에 음봉 몸통의 절반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 주면서, 반격형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 조합으로 봤을 때 반격형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일단은 종가가 최저가로 끝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생명선인 5일선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 생명선인 5일선을 건드리지 않았고 아직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그 음봉에서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 계속 하실 수 있겠고, 손절가를 잡는다면 4,2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4,2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을 수가 있겠고, 향후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전 고점인 5,000원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설명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 종가 매수만으로 월급 벌자 시간이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요,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목요일 날 연구원님 다시 출연하셨을 때 질문하신 부분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013-3366-0110번이나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호영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매주 금요일에는 대박클럽이 보다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네로라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 기법을 전해드리니까요. 내일도 꼭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